오늘은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해봅시다. 이 원리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문제는 뭐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풀려고 나름 명리학이라고 오행의 상생과 상극작용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수국화, 화극금, 금국목, 목토, 토국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후 실제로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참 이해 못할 사주들이 태반이더라. 뭔가 이 상생상극의 원리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과 다른 그림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하도 낙서를 살펴보죠. 자, 하도를 보니까 수, 목,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상생한다고 그려놓고 요 낙서를 보니까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이런 식으로 상극을 설명하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봤던 오행생극과 뭐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왜 안 맞냐?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찾아보니 제1태극도 태극토설이라는 그림이 있더라. 그 내용인즉슨 여기에 무극, 태극, 그 다음에 양응 이렇게 해서 교차하면서 수화,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 여기에 토가 있더라. 이 토를 기준으로 목이 나오고 금이 나오더라. 그게 서로 연결되는데 수화가 여기서 연결을 시켜주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오행생극과 제1태극도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시간의 순서가 있다. 목화토금수나 뭐 아까 이야기했던 생극처럼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이런 식이 아니라 먼저 수화가 있고 중간에 토가 있고 그 다음에 목금이 있더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극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국도 아닌 모양으로 그려져 있더라. 그럼 뭐가 맞느냐?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오행생극작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해한다. 자, 오행생극 하도 낙서 제1태극도 이게 다 다르니까 무엇이 맞냐?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오행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이걸 설명한 게 이 십궁도예요.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내용 그대로 임수가 개수로 폭발하죠. 이거를 빅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극히 일부의 이 개수 속에 있는 발산작용 속에 있는 극히 일부인
정화, 중력, 수렴 에너지를 활용하여 이렇게 회전을 해서 물질계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따라서 임수의 근원적인, 우주의 근원적인 본성에서 개수 정화를 만들어냈어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들을 하는지 비교를 해봅시다. 어쨌든 중력작용을 활용해서 무토 물질의 터전을 만들었고, 열기를 품은 이 행성, 항성, 은하들이 회전을 하면서 임수를 기화시켜서 개수, 대기를 만들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터전, 무대. 그리고 나서 38억 년 전에 단세포가 생겨났고, 그 땅을 활용해서 각기 몸통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드디어 생명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봅시다. 이 켄 윌버라는 사람이 무경계라는 이 책에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경계가 없다 이런 말이죠. 뭐에 대한 경계가 없냐면, 나와 너의 경계가 없는 거야. 안과 밖의 경계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럼 왜 경계가 생겼냐 이거죠. 이 경계는 이 정화의 중력 작용 때문에 뭉쳐져서 물질 회전하는 지구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생겨나면 기존에는 없던 경계가 이렇게 내, 외 이런 식으로 경계가 생겨나요. 이게 지구의 경계죠. 밖에 있는 거를 외계인, 여기는 지구인, 이런 식으로 경계를 만들어요. 그럼 육체로 보면 인간의 몸통, 이건 나, 내 육체 몸통 밖에 있는 거는 타인, 이런 식의 경계가 정해져 버려요. 그 경계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다? 요거다. 중력작용이다. 이 중력 때문이다. 물질, 육체를 만들어내는 요 에너지 때문이다. 그래서 이 켄 윌버가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경계가 생기고 자꾸 대칭 구조가 됐을까? 그래서 시간을 돌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돌리고, 정화의 시간을 뒤로 돌리고, 개수의 시간을 뒤로 돌리니까 임수가 됐더라. 본성이더라. 물론 켄 윌버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난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무경계라고 주장하는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돌려서 처음 빅뱅 이전의 상태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더니 그곳에는 개수와 정화가 한 쌍으로 떨어져 있지 않더라. 동일하더라. 경계가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여기에서 하나 구별을 해봅시다. 잘 보면 이 임수를 기준으로 묘하게도 이 정화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요 무토 이게 몸통이에요. 육체로 보면 몸통.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요게 무토예요. 요거 이 속에 정화 심장이 있죠. 요게 무토고 그리고 요 개수는 여기 있던 개수는 이렇게 머리를 쓰는 여기에 개수고요. 머리를 쓰는 갑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와 얘의 대립이 생깁니다. 얘가 정신, 육체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여기 이 목을 기준으로 이 경계가 나눠집니다. 모든 것은 이쪽에서 다 처리돼요. 호흡도 먹는 것도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얘는 배설만 할 수 있어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오로지 머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문제는 지금 이런 정신육체의 대칭이라고 해도 되고 대립 문제가 모든 종교 철학의 어떤 가장 큰 문제죠. 논쟁거리죠. 분명하게 이 임수가 몸통도 만들어냈고 정신도 만들어냈고 생명체도 육체도 만들어냈는데 모양이 다르다. 동일하다. 이런 식의 논쟁이 되는 거예요. 만약 동일하다, 이게 무경계, 불교 본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다르다, 뭐 이원론, 뭐 이런 식의. 또 성경에서 뭐 신라군, 선악과, 뱀, 요거는 요 물질계, 몸통, 무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지장간으로 살피면 여기에 을계무가 있어요. 여기에 무경병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우주의 정신이 새끼에게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물질, 열매, 선악과죠. 여기에 나오고 새끼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요걸 경계로 하면 진토는 나름 순수한 아이 같은 이런 개념이고 얘는 선악과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경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토에서 수기가 끝나고 철저하게 물질적인 사유축 삼합의 세상으로 나가요. 이게 뱀이자 선악과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없는 뱀은 뱀에 의해서 타락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일생에서 뱀의 시기를 살펴보면 여기 16세에서 23세 가장 화려한 처음으로 새끼의 눈을 뜨는 요 시기죠. 자, 지금부터는 이런 개념들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 철학계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또 얼마나 쉬운지를 이해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이론론과 이원론이라는 철학적인 체계가 있는데, 설명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건 찾아보시고요. 이론론의 설명을 보면 물질, 정신 또는 관념, 마르크스, 헤겔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임수, 무국, 태극, 거기에서 개수가 정화로. 그러니까 정신, 관념이 먼저 나오고 물질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르크스 어쩌고 물질, 정신, 이건 인간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우주 근원적인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걔는 갑, 머리를 만들어내고 정은 몸통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은 물질이 되고 걔는 정신, 관념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몸통을 기준으로 이런 모양으로 무게합을 이루고 있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엉뚱한 정신, 물질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인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원론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독립된 이질적인 두 개의 근본 원리, 종교, 그러니까 여기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 이거를 인간,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얘는 정신, 도, 조물주. 이 개수가 결론적으로 육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육체를 지배한다. 사람을 지배한다. 무토를 지배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수가 온 우주에 쫙 펼쳐냈죠. 거기에서 극히 일부인 정화, 무토, 요 물질계 4%가 만들어졌어요. 온 우주의 물질은 4%라고 그러죠. 그러니 사람 생각하기에 얘와 개수는 경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개수가 정화를 지배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 데카르트 이 양반은 정신과 육체는 분리된 것이지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즉 임계정 얘가 얘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상반되는 별개의 개념, 요걸 대립의 근본으로, 근데 요거를 대립시키지 말라, 대립이 아니다, 이게 무경계예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대칭 대립이다, 이게 이원론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약간씩 다른데 결론적으로 별 차이도 없어요.
이게 대립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플라톤이 이데아 설명하는데 어려운 말처럼 되게 어렵게 느껴지던 것들이 아까 그 과정을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 개수가 온 우주에 펼쳐서 결론적으로 물질 4%의 물질계를 만들어냈는데 그 물질 속에는 근본적으로 아까 십궁도에서 보듯이 개수의 본성이 숨어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존재가 임수라고 하든 개수라고 하든 노자는 그래서 도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노자도 임수냐 개수냐를 가지고 많이 헷갈려 했어요. 나중에 이제 도덕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도를 임수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개수라고 설명할 때도 있어요. 본질 자체가 임수지만 그거를 발현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원한 존재 이 개수가 물질계를 만들어냈노라. 그래서 플라톤은 이 물질계는 짜가다, 짝퉁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건 진실되지 않다. 분명히 뭔가 영원 불멸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물질계에서 왜곡되었다. 본질이 왜곡되었다. 이 사물의 진리는 바로 개수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아 개로부터 이탈하여 개에서 육체가 만들어지고 이 육체의 정화가 만든 무토 육체에 갇힌 개수 인간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즉 병, 색계에 빠져서 진리를 망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 과정이 에로스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살펴보죠. 요 우주의 본질을 색계가 생겨나기 전의 본질을 개1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수는 개2예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정모의 중력 에너지 때문에 이리 당겨갑니다. 지구 쪽으로.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얘가 일종의 이데아라고 그러면 인간은 중력 에너지에 갇혀 있으면서 개2에서 개1로 그 본성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이게 진짜다. 이거는 새끼에 갇힌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똑같아요. 이게 도고 뭐 하느님이고 뭐 본성이고 뭐 다를 게 뭐 있어. 다 똑같은 얘기 가지고 말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울고 먹는 거죠. 문제는 뭐다? 얘는 중력작용에 갇혀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요 개1로 갈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이쪽을 지향할 뿐이지 얻을 수는 없다. 왜냐? 우리는 여기 육체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는 이 인간의 몸통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몸통을 통제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데아 개수다. 얘도 단지 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의 뭐 정신과 물체, 여기에서 보면 신, 정신, 물체, 이걸 이렇게 바꿔 말하면 신은 임수예요. 정신은 개수예요. 물체는 정화예요. 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물체는 유한실체고 신은 무한실체다. 얘가 얘 두 개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요것만이 진정한 실체고 요것들은 넓은 의미의 실체다. 그런데 요 신은 매개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과 물체에 집중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모든 종교 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오늘은 이 십공도를 가지고 십공도로 임계정 이 세 개의 관계가 철학적으로 어떤 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종교든 철학이든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그 의미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